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마초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대박이다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네. 하행성님, 레몬트님, 그리고 여기, 천하무정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1257-86871님도 어서오세요. 네. 초비님하고 은택님, 진나리님도 어서오시고요. 여기 큰봉이님도 어서오세요. 네. 솔반 모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아, 예, 다락방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아무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안타까운 좀 얘기가 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 예, 어서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별세하셨는데, 아무튼 뭐, 상가 고인의 명복을 좀 빌고요. 아무튼 오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회 뭐 전체적으로 뭐 지금 이 서울시장 사망한 사건 때문에 지금 좀 말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니까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해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무래도 이제 대선주들이 좀 움직였겠죠, 그죠? 최근에 뭐 오늘 사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윤석열 씨 이슈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선주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대선주들이 또 대거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력 후보들보다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있죠. 우리가 그거를 잠용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대선주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대선주 전체 흐름을 현재까지 흐름을 쭉 종목이랑 사람 대권 후보 쭉 해가지고요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직접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서울시장 사망한 이 사건 때문에 하루 연기가 돼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한국판 뉴딜 수혜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큰 이제 부류들 있죠. 그걸 오늘 짚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익 내셔야죠. 그죠? 요즘에도 증시 폭락 나온다고 아주 난리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증시가 폭락이 나오기는커녕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대선주하고 한국판 뉴딜 이 수혜주들을 심층 분석해 드릴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수익 내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방에서는 대형주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주 테마주를 더 비중을 더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 자신있게 쭉 흐름을 짚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우리 방 회원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셨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이제 대선주하고 이제 뉴딜, 한국판 뉴딜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자, 일단 봅시다. 일단은 지금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한 것 때문에 대선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큰 두 개의 테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일단 그러면 대선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대선주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제 방송을 꾸준하게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월 15일 날 총선 끝나고 나서 대선주들이 좀 쉬고 있었거든요. 맞죠, 그죠? 3월 19일 날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총선이 여기쯤에서 치러졌죠. 민주당이 압승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달하고 6월달에는 특히 5월달에는 대선주들이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썼어요, 그죠? 물론 이제 올라간 것도 있지만 크게 힘을 썼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대선주들이 조금 이제 좀 쉬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대선이 내년 3월달에 치러지거든요. 그러면 1년 6개월 조금 더 남은 거죠,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치인들, 유력 대권 후보들 중심으로 이렇게 결집이 좀 되겠죠. 벌써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선주는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지금이란 얘기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최근에 가장 이제 먼저 움직인 게 누굴까요? 예, 잘 아시죠? 윤석열 씨 관련주가 좀 빨리 움직였어요.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움직였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화제의 중심에 윤석열 씨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박원순 시장 이 사건도요. 이게 지금 서울시장을 내년 4월달에 또 뽑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보궐선거죠. 이 보궐선거 때도요. 대선주가 움직입니다. 실제로 보궐선거가 이제 어디 지방 의원들이나 그냥 어디 군수님 뽑는 그런 지방선거, 그런 보궐선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지금은 서울시장도 지금 보궐선거 해야 되죠. 내년에 부산시장도 보궐선거 해야 되죠. 우리나라 제1과 2의 도시에 이걸 지자체장을 또 뽑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어요. 지금 경기도지사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이 나면은 거기도 보궐선거 해야 돼요. 경남도지사도 보궐선거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울산광역시장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는 아무튼 이제 서울하고 부산은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달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4월이면은 되게 오래 남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벌써 7월달이잖아요. 그러면 7월달 빼고 8, 9, 10, 11, 12, 1, 2, 3, 4, 9개월 남았네요. 세력이 매집하는데 보통 한 3개월 걸리고, 주가 올리는데 제대로 올리면 한 2, 3개월 계속 올리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세력이 3개월 매집하고 3개월 든다고 생각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준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결론부터 얘기한 거예요. 대선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정치적인 얘기는 저도 최대한 안 하는 거 아시죠? 주식 얘기를 계속 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이제 한 사람이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저도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사심 없이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내년 이제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최근에 윤석열 씨 관련주가 급등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윤석열 씨가 우리나라 지금 사회, 정치 그 이슈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시끄러워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요. 이목이 집중되죠. 그러면 거기에 항상 돈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죠. 제일 먼저 움직인 게 누구예요? 그렇죠. 서현이죠. 무방에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우리 회원들한테는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쯤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상승 이제 시작하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다고.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따라해서 공략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주식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서현이 이게 이제 요번에 대장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21선 여기서부터 가격을 계산하면 되거든요. 대충 여기가 4,000원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4,100원, 2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니까 한 4,200원 잡으면 돼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 파동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여기가 4,200원이고요. 재밌습니다. 여기는요 8,400원입니다. 그러면 딱 2배죠. 되게 쉬워요. 딱 2배가. 세력들은 딱 계산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들은 이거를 몰라가지고 맨날 여기에 사가지고 물리는 거예요. 대선주들은 올라가는 그 특유의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잘 올라왔죠. 윤석열 씨 관련주 중에서 초기의 대장이 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 터지고 거래도 자주 나오고 힘들어졌죠. 사람들이 이제 서현이 윤석열 대장주인 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세력들은 늘 말씀드리죠. 과열되면 싫어해요. 세력들은 찜질방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요? 더우니까요. 그럼 어디로 가요?
냉탕으로 가요. 아직 안 오르죠. 서현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씨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이 가장 심했죠. 그때가 서현의 고점이었어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방산주지만 북한의 김여정, 김정은이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갈등이 고조됐을 때, 긴장이 고조됐을 때 방산주는 고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코로나가 가장 무서웠을 때 그때가 코로나 관련주들의 고점이었어요. 똑같아요. 과열됐다는 얘기죠. 즉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꼭 이제 쓰셔야 됩니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거 얘기 드렸어요. 윤석열 씨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가장 갈등이 심했을 때가 상당히 고점이에요. 대충 느낌 오시죠? 네, 여기였다고요. 대라는 거네요. 탁 터졌죠. 물론 그 앞에서 터진 겁니다. 하루 전날. 가격이 이제 8,000원 전후에서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우니까 못 가잖아요. 누가 가요? 이제 제일테크노스가 나왔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세요? 하이맨님도 어서오세요. 네. 우리 소망청투님도 어서오시고. 네. 낭만부자님도 들어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수행왕짱님도 어서오시고. 네. 신신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제 제일테크노스가 이제 그 뒤에 상한가 치면서 막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순간적으로 제일테크노스가 꼭지를 찍고, 단기 꼭지겠죠? 쭉 가라앉죠. 눌리죠. 눌린다기보다 힘이 빠졌죠. 저희 방에서 요번에 다 팔았어요. 주식을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여기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싹 정리했어요. 이제 제일 비싸게 파는 가격대가 6,600원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이 60% 이상 나왔어요. 3,900원대 매수해서 6,600원에 팔았으니까 수익이 많이 났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잘 정리를 했는데 왜 다 팔았냐? 왜 다 팔았겠어요? 제일테크노스는 다 팔았어요. 서현은 추천 안 했어요. 얘 이제 이걸 가지고 얘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바로 가는 제일테크노스를 추천한 거죠. 근데 서현을 갖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셨거든요. 그분도. 그래서 그분은 여기 있죠. 급락 나오기 전에 어제 급락 나왔는데 그 전에 잘 파셨어요. 이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윤석열 씨하고 추미애 씨가 그 갈등이 봉합이 됐죠. 윤석열 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봉합되면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선주는 차트 보고 하시면 수익 안 납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띄워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5일선, 이평선, 뭐 지지선, 지지와 저항 어디를 돌파하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안 하죠. 뭔 얘기예요? 큰 틀을 보면서 얘기하죠. 이거예요. 고점 언제 찍느냐, 왜 여기서 눌리느냐, 원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화제가 바뀌었잖아요. 어디로요? 박원순 시장 이 사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윤석열 씨가 이제 그 주요 뉴스에서 빠졌어요. 박원순 씨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항상 그 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잖아요, 그죠? 오늘 어제 밤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제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장 열리기 전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대선주 움직이겠구나.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이제 소식이 들렸는데 항상 이러면 저는 전문가니까 또 회원들한테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랬고 4월달부터 대선주 좀 해보셔라. 특히 6월달에 대선주 좀 해보시라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죠? 저는 또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리 예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이재명 씨라든지 특히 안철수 씨, 오세훈 씨, 홍정욱 씨 이런 사람들 종목 아침부터 급등하겠구나 이제 보고 있었고 회원들한테도 아침에 장시작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늘 아마 이쪽에서 많이 올라갈 거다. 자,
윤석열 씨 종목들은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윤석열 씨 얘기를 마무리 져드릴게요. 그 윤석열 테마주는 끝났느냐? 아니요. 자, 왜 안 끝났을까요? 윤석열 씨 임기가 내년 7월인가 8월이에요. 아직 1년 남았어요. 그리고 현재 정권에서, 자, 정치 얘기 아닙니다. 네.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계속 내쫓으려고 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또다시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급등하겠죠. 근데 그 갈등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재판 또는 수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조만간에 또 일어날 겁니다.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대선주는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맥을 짚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돌발 뭐 이런 사건이 터졌죠. 자, 어떻게 됐어요? 누가 급등했냐면 이게 되게 쉬워요. 박원순 씨한테 서울시장을 양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철수 씨죠. 아침에 써니 안내. 아침에 급등 출발했죠. 13% 상승 출발해서 17%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별로 안철수 씨 관련주들은 준비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래도 떠서 끝났죠. 그 다음에 써니전자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죠. 써니전자는 아침에 22% 급등 출발해서 상한가 근처도 갔었고요. 끝나는 것도 한 19%로 급등 마감했어요. 조금 만들어 놨거든요. 괜찮게 끝났죠. 네. 그 다음에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이 왜 됐냐면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을 이제 중도에 이제 사퇴했죠. 근데 오세훈 씨가 아직도 정치를 하고 있죠. 그죠? 오세훈 씨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진양이라고 들어가는 회사들이 오세훈 씨와 관련이 있죠. 진양산업, 상한가, 진양화학, 점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한 거예요. 진양홀딩스 요거는 음봉 맞았는데 이런 것들이 오세훈 관련주가 됩니다. 그러면 오세훈 관련주가 지금 뭐 음봉으로 끝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대선주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에이, 오세훈 씨가 대통령 되겠어요?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선주들은 움직입니다. 안철수 씨가 나는 대통령이 안 될 것 같다. 예, 그분이 대통령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이 정말 되고 싶은 쪽에서 표가 부족해서 안철수 씨를 땡겨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몸값이 치솟겠죠. 그러면 그 관련주가 안 갈까요? 가겠죠. 그거예요. 또 얘기해 드릴게요. 대선주는 차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방송이라 차트 띄워놓고 있지만 차트 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가 갔을까요? 홍정욱 씨 관련주가 아침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재명 씨 거부터 얘기할게요.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인데 이분이 좀 이분께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이틀 전에 그러니까 수요일날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이텍인데 에이텍도 저희 방에서 막 이런 데서 추천 단기하는 데서 이쪽에서 추천 나갔었어요. 에이텍 TN도 보유 종목이었는데 수익 내고 잘 팔았고. 근데 아무튼 이게 또 급등을 했거든요. 왜 급등했느냐? 요즘에 대선주들이 탁탁탁 돌발 그런 호재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호재가 나왔었냐면, 자,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수요일이죠. 8일날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재명 씨 지지율이 20%를 돌파했대요. 이낙연 씨하고 8.8% 차로 좁혀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날 이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낙연 씨가 독보적이 아직도 1위긴 한데 33%에서 28%로 5% 가까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씨가 14%에서 20%로 이제 증가한 거죠.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박원순 씨한테 문제가 생겼죠. 이재명 씨한테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수요일날 이미 급등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네, 이게 나온 거예요. 에이텍 그리고 에이텍 TN 그 다음에 동신건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해드리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씨 관련주입니다. 이제 시작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재명 씨 거는 리스크가 좀 커요. 왜냐면 대법원 판결이 그분한테 불리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대선주들 아주 이쪽은 이재명 씨 거는 리스크가 크겠죠. 그죠? 네.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오세훈 씨 말고 홍정욱 씨 것도 움직였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KNN이죠. 보시면 아침에 이것도 급등 출발했어요. 9% 급등 출발합니다. 아니 뜬금없이 홍정욱 씨가 왜 가느냐? 2018년도에 지방선거 했을 때 그때 이제 보수가 이제 전 대통령 탄핵당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2018년도 지방선거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대구시장이나 뭐 경북지사 요런 자리만 빼고는요 다 거의 지자체장들이 다 민주당이 싹쓸이 했어요. 근데 서울시에 그때 새누리당이죠. 그 후보가 나가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나갈 사람이 없어서 미루다가 김문순 씨가 나갔습니다. 그때.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당시에 홍정욱 씨가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예, 돌멩이 어서 오세요. 네,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거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정욱 전 의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홍정욱 씨 관련주들도 움직인 거예요. KNN 이거는 이제 무거우니까 거래도 좀 많이 터지고 윗골이 많이 달려 있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래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 안 갔어요. 누가 갔을까요? 이게 여러분의 거래량이 이게 적은 것 같죠? KNN.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요? 뭐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거래량이 얼마냐면요. 뭐죠?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때 터진 이 거래량이 1억 7,500만 주입니다. 얼마라고요? 1억 7,500만 주. 이게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1억 7,500만 주. 7,500만 주도 아니고 그 7,500만 주도 굉장히 많은 건데 1억 7,500만 주라고. 거래량 보세요. 차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12년도부터 이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죠. 그 저점 대비 600원에서 2,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한 3배 올라갔어요. 피곤한 거예요. 서현도 똑같잖아요. 피곤한 거. 너무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홍정욱 관련주라고 치면 온통 그냥 KNN만 나오니까 사람들 다 알거든요. 피곤한 거예요. 세력은 피곤한 거 싫어한다니까요. 세력은 뜨거운 데 싫어해요. 차가운 데 좋아하지. 그래서 남들이 별로 관심 안 갖는 세력이 이쪽으로 왔어요. 디지털 조선 홍정욱 관련주거든요. KNN이 막 움직일 때 디지털 조선은 바보처럼 들었다 놨다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KNN이 버벅거리니까 그때부터 형님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쫙 올라온 거예요. 오늘 2,980원 3,000원 가까이 갔었어요. 여기는 1,900원이었고 여기 대비해 50% 이상 급등한 거죠. 그죠? 오늘도 요거 상한가 갈 뻔했었어요. 디지털 조선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1,700원대 산 물량이 아직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회원들이 또 갖고 계신 물량도 있어요. 오늘 급등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서현 있죠. 서현에서 그 윤석열 관련주가 서현에서 제일테크노스로 넘어갔다 그랬죠. 세력들이 똑같은 거예요. 홍정욱 관련주는 KNN에서 지금 디지털 조선으로 넘어간 거예요. 제가 디지털 조선을 이게 참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디지털 조선을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왜요? 바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고요. 회원들 보유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홍정욱 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갔냐면 임종석 씨.
임종석 씨가 그 서울시장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화인베스트일 12% 급등 마감합니다. 차트를 보니까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죠? 네. 그리고 임종석 씨 관련주는 뭐 주식 저기 몇 개 없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화인베스트이니까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혜양조가 누구 종목이죠? 유시민 씨 관련주죠. 오늘 27.5%까지 급등했습니다. 대량거래 터졌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듯한 이제 그런 캔들이 나왔죠.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동전주니까요. 근데 아무튼 오늘 상한가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뭔가 이상하죠? 박원순 씨 이분이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선주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중요한 이슈거든요. 내년 보궐선거. 서울시장은 항상 그랬어요. 대선으로 가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지름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대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내년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치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세간의 그 관심이 모아질 거고요. 내년 4월 달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큰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해인 2022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민심의 뭐 그런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이제 그 한 사건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서울시장 내년 보궐선거에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기느냐 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목이 집중될 거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곳에 항상 돈이 몰리는 거예요. 맨날 오늘 수익날 종목 하나만 주세요. 오늘 무료 추천주 없나요? 그런 거 그만 물어보시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지금 뉴스 보시면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뉴스를 왜 자꾸 보세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하려면 TV를 끄고 잠깐 누우세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누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TV 보면 장례식장 뭐 자꾸 이제 그런 영상 나오죠? 당연히 돌아가신 분한테는 그렇게 조의와 애도를 표해야 되겠지만 항상 그 뒤를 생각하시는 얘기예요. 뭐 다 성인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대선주들이 안 그래도 이제 대선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생긴 거죠. 무료 종목 상담은 안 해드립니다. 네네. 시간이 안 돼요. 네. 주 식스님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대선주들이 보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이낙연 씨나 아니면 이낙연 씨 거 움직인 거 있잖아요. 서원. 지금 이낙연 씨는 워낙 뭐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서원이라든가 범해안건영 같은 게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 거하고 윤석열 씨께 최근에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해놓고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움직인다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낙연 씨는 유력 대권 후보죠. 근데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잠룡이라고 불리죠. 잠룡급들 수많은 그 대선 후보 종목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빨리 매집을 하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보궐선거 얼마 안 남았고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원래 총선 끝나고 나면요 대선주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갑니다. 총선 전까지는 장난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이제 한국판 이제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두 가지의 큰 테마인데 하나는 경제, 하나는 정치잖아요. 한 나라의 그 모든 게 어디에 달렸어요? 정치와 경제에 달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치 테마주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경제, 정책 테마주죠. 요거는 제가 이제 핵심만 딱딱딱 짚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형 뉴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영국, 그죠? 네. 우리나라 할 거 없이 다 뭐 하냐면 SOC 사업, 즉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은
엄밀히 따지면 중국형 뉴딜입니다. 중국에서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지금 많이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형이라기보다 우리나라 가는 거는 중국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형. 중국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중국 증시가 불을 뿜고 있죠. 이게 중국 상해 증시예요. 네. 세게 가고 있어요. 맞죠? 오늘 그 장 끝나고 나서 그 스팸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제가 여기다 전화해서 욕을 할까 하다 참았어요. 욕을 하려고 하다가. 왜 그랬냐면 제가 오늘 저녁 방송할 때 이거를 다룰까 하다가 캡처해가지고 이거 다룰까 하다가 아니다.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월요일날 우리 회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팸 문자가 왔는데 완전히 이제 초울트라 비관론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네, 홍보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요거는 제가 월요일날 한번 다룰게요. 이게 뭐냐면 내용이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좀만 얘기해 볼게요. 네. 수상하게 올린 국내 증시 이제는 올릴 만큼 최소 절반 이상은 절반은 폭락한다. 즉 코스피 주식 투자 하락장에 대비해라.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더 이상 나올 경기 부양책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맨날 경기 부양책 새로 낸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틀린 말이죠. 네. 그래서 또 급락 나온대요.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일어날 거라고 그러고요. 수급은 이미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대요. 수급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근데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월요일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보시면 중국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웬 미중 무역 갈등? 이게 수급이 떠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회원들 뉴스 보여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 미친듯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수급이 떠난다고요? 제가 이번 주 초에 얘기했었죠. 미국에 어떤 주식들이 올라갈 건지 미리 얘기해드렸죠. 그게 뭐였어요? 애플 계속 신고가 나죠. 넷플릭스 계속 신고가 나잖아요. 아마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했죠. 신고가 나잖아요. 테슬라 딱딱딱 다 집어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다 신고가 나잖아요. 페이스북도 얘기했었죠. 뭘 사셨어도 돈 벌었을 겁니다. 저희 방은 미국 주식, 중국 증시 다 보면서 합니다. 다 집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비관론자가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외국인이 빠져나간다고요? 열심히 사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중국이 신고가 나는데 우리나라만 하락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하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순위로 이제 10위 전후지 않습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도 부자 나라인데요. 어떻게 우리나라만 폭락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월요일날 제가 이거 오픈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에 또 이런 식의 비관론자들 문자 보내면 그냥 스팸 걸어버리시고 보지 마세요. 자, 이제 한국형 뉴딜 정책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박원순은 이제 서울시장 이 사건 때문에 화요일로 연기를 했답니다. 잘 된 거예요. 왜냐면 연기를 하면 하루라도 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이 테마주들이 그 발표를 하고 나면 다 급락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옛날 정권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발표하고 나서 하루 이틀 기다렸다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길게는 일주일 더 있다가도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열심히 매집만 하시면 돼요. 상세한 얘기는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제가 기회를 봐서 또 해드릴게요. 그 한국형 뉴딜 정책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 다음에 휴먼 뉴딜이라고 있더라고요. 참 네. 뭐 그런 게 있대요. 네. 휴먼 뉴딜. 뭐 고용 안정 쪽에 이제 뭐 치중한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아무튼 한국형 뉴딜 중에 핵심이 되는 거는 디지털 뉴딜이랑 그린 뉴딜입니다. 자, 분류를 해드릴게요. 이거만 제가 말하는 거 말고도 더 있는데 큰 것만 잡아드릴게요. 한국형 뉴딜이 있어요. 이게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디지털 뉴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린 뉴딜이에요. 그린 뭐겠어요? 친환경적인 뭐 그런 거겠죠. 네. 디지털 뉴딜 관련주에는 뭐가 있냐면 스마트 팩토리, 적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냥 얘기할게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자 들어가면 거의 다 됩니다. 스마트 물류, 대통령 얘기했습니다. 스마트 물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다 뭐겠어요? 원격으로 관리하는 거죠. 디지털 뉴딜이 되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부각됐죠.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 수혜주, 이런 것들이 디지털 뉴딜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제 안 만나고 결제해야 되니까 전자결제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지금 수혜주가 돼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그죠? 그 다음에 보안, 원격으로 하고 스마트하게 해야 되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뉴딜 수혜주들이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안주입니다. 보안주는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거든요. 보안주가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전자결제주 이런 것들은 뭐 실적도 수반되는 이제 그런 좋은 업종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인데, 그린 뉴딜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을 살짝 이번 정권에서 바꾼 것 같아요. 뭐 각 정권마다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린 뉴딜은 뭐냐면 옛날 말로 하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런 겁니다. 잘 아시죠? 태양광, 풍력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태양광보다는 풍력주들이 좀 더 센 경향이 있어요.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래요. 이 에너지 있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가면 뒤에 뭐가 따라가냐면 스마트 그리드가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디지털 뉴딜에 보면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전자결제,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근데 그거는 해커들 위험에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항상 보안주가 따라가요. 이해되세요? 전자결제주가 예를 들어서 테마 대장이 돼서 2배, 3배, 4배 급등을 했다. 그럼 그 뒤에 항상 보안주가 따라갑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태양광, 풍력, 자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2차 전지. 이거 전기를 또 다 충전해 쓸 수 있는 걸 2차 전지라고 하는 건데,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이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급등하면 그 뒤에 반드시 스마트 그리드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테마주들도 있는데 지금 테슬라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미국의 테슬라하고 이제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니콜라 그 기업들이 최근에 폭등했었는데 그 효과로 수소차 관련주들이 가긴 갑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갑니다. 근데 누가 먼저 가느냐? 정말로 실적이 있는 업종 대표주들이 먼저 갑니다. 삼성 SDI, LG화학. 저희 방에 삼성 SDI하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중장기 원하시는 분들은 리딩 해드리고 있거든요. LG화학이 보유종목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수소차 있죠? 수소차도 괜찮긴 한데 예전에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약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말한 것 중에 빠진 게 뭐가 있냐면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있어요. 더 나올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근데 핵심되는 것만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린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이지 왜 그린 리모델링이냐.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현 정권 특징인 것 같은데 이름을 좀 그렇게 집니다. 휴먼 뉴딜, 그린 뉴딜. 그래서 그린 뉴딜도 뭐 그린 리모델링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어제 실제 급등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말했던 이 테마들 있죠? 어제 다 급등했어요. 대표주들이 어제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박원순 씨 일이 터져버리니까, 그리고 중국 증시가 오늘 좀 쉬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좀 쉬었거든요. 상승을 멈추고. 보여드릴게요. 중국 증시가 열심히 올라오다가 오늘은 조금 쉬었어요. 좀 피곤했겠죠, 그죠? 네.
안 그래도 이제 좀 증시가 쉬어야 되는데 거기에 요 오늘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쏴한 거예요. 네. 어제는 진짜 이 한국형 뉴딜 관련주들이 폭등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쉬었겠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은 아마 그 관련주들이 또 많이 갈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건이 터진 첫날이기 때문에 시끄러운데 주말 지나고 나면 아마 이 이슈도 조금 좀 다른 쪽으로 좀 빠질 것 같아요. 차마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런데 아마 다른 이슈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주들 본인 그 재료가 나왔을 때 급등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8시 50분인데 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대선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세요. 근데 대선주는 그런 게 있어요. 돌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처럼 이런 일, 아니면 아까 이재명 씨처럼 수요일날 갑자기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든가 그래가지고 호재나 또 악재 같은 게 돌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경험이 좀 많으셔야 돼요. 차트도 사실 대선주는 차트도 잘 안 맞아요. 이런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최고 수익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그런데 정책주 있죠. 정책주는 차트가 그나마 좀 맞기는 맞아요. 대선주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도 뭐 차트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정책주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정책주는 그 이슈가 재료가 있죠. 대선주는 재료가 돌발적으로 나와요. 물론 이제 정해진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4월달에 보궐선거한다. 언제 선거한다. 누가 언제 당대표 출마한다. 누가 지금 계속 압도적 1위다. 지지율 1위다.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데 정책주가 그 대선주는 그거 말고도 돌발적인 게 참 많아요. 하지만 정책주는 뭐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테마주를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테마주도 과학이에요, 이게. 이런 거 모르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죠? 정책주는 약간 결이 다르다니까요. 바이오주 완전히 달라요. 정책주는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계획이 아니고 계획이 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서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정책이 보통 어떻게 형성이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저희가 이 사업에 막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세부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죠. 한 연말이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처럼 막 이렇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안 좋은 일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 급박한 일이 터지거나 아니면 평상시 같으면 한 연말쯤에 정부에서 제일 높으신 분들이 큰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급에서 발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뭐 수소차를 우리나라가 수소차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종목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 그러면서 살짝 들었다 놓겠죠. 상한가 한두 개 나오는 것도 있겠죠. 기뻐서. 그러면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월요일날 발표했는데 그 얘기를 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또 하나요? 안 하잖아요. 한 번 하고 오랫동안 쉬어요. 한두 달 정도? 길면 2, 3개월 정도 쉰다고요. 그럼 종목도 쉬겠죠. 그러다가 이제 밑에 장관, 차관이 한 번 더 언급을 한다든지 그 부처에서 관계 부처에서 어떤 이제 그 세부 계획을 들고 오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다. 그럼 현대차잖아요. 반도체 쪽이다. 삼성전자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뭐라고 하겠죠. 저희 기업에서 몇 년간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거기도 한두 번 얘기하고 또 얘기는 안 하겠죠. 또 이제 쉬는 거예요. 한두 달 쉴 수 있고 뭐 보름 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세부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쉬는 거예요, 이제. 끝나나요? 아니죠. 계획만 세웠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돈을 집행을 하겠죠. 그럼 어떤 기업에서 저희 무슨 국책 사업, 국책 그 연구로 뭐
저희가 채택이 돼서 얼마 지원받았어요. 막 이제 그런 이제 공시를 내겠죠.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발표도 한두 번이겠죠. 그죠? 네. 또 쉬는 거예요. 칸이 모자르군요. 그러다가 또 뭐겠어요? 마지막에는 뭐냐면 마지막에는 저희가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만큼 실적을 많이 냈어요. 마지막은 실적주로 가는 거죠. 한 번 들었다 놓는데 몇 달 걸린다고요? 짧으면 한 달에서 보통 3개월 걸립니다. 이거를 다 더해보세요. 제가 이 중에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무방에서 다 얘기하는 거 같죠? 아니요. 정의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무방에서는 필요할 때만 딱딱딱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도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정의원들은 이거보다 더 세세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만 대충 합쳐도 몇 개예요? 최소한 5개월에서 1년 아니에요? 정책주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런 원리로 가는 거예요. 차트가 왜 그렇게 만들어지냐고요? 차트를 외우면 안 돼요. 차트를 대선주를 차트를 보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왜 자꾸 하냐면 그때마다 돌발 변수가 생기는데 그게 차트에 그게 어떻게 다 기록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맨날 매물대 21선 보고 무슨 주식을 해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정책주도 차트를 외우지 말고요. 차트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이오주는 또 다르다고. 다 달라요. 돌림병, 전염병 관련주, 테마주 있죠? 다 달라요. 차트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다 틀리다고요. 근데 똑같은 기법을 가지고 차트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항상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책주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일까요?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얘기를 언제 꺼냈을까요? 처음에 4월 23일, 그 다음에 5월 11일이에요. 그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죠? 관심이 있으니까요. 회원들 매집을 시켜드렸으니까. 종목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기 전에 자, 어디겠어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왜요?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입을 뗐거든요 여기서. 그때 종목들이 살짝 들었다가 났어요. 대통령이 요번에 나와서 얘기를 직접 하겠대요. 그럼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장관 차관이 또 얘기할 거고, 기업에서 발표할 거고, 대기업에서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뭐 돈 받았다고 발표하고, 각 부처에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 계속 보고하겠죠. 그때마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배, 3배, 4배, 5배씩 가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랬는데요? 수소차가 그랬죠. 수소차가. 통국주정이 예전에 우두머리였죠. 수소차가 어떻게 갔어요? 처음에 정부에서 현대차에서 수소차가 나올 때 촥 들어서 올리고 쉬었다가 촥 들고 쉬었다가 들고 쉬었다가 들고 계속 그러잖아요. 정책주는 한 번 시작하면 그 정권 끝날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정권 1년 6개월은 남았거든요. 정권 바뀌면 정책 바뀌겠죠. 근데 아직 1년 6개월은 남았다고. 1년 6개월까지가 아니라 6개월만 움직여줘도요 여러분들 큰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시작이라고요. 근데 조정이 온다고요? 조정을 걱정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테마주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주는 게 누군지 아세요? 대선주하고 바이오주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선주하고 정책주예요. 대선주하고 정책주에는 잡주가 별로 없어요. 괜찮은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 중에 실적이 수반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잡주가 별로 없다니까요. 물론 잡주도 있겠죠. 근데 요즘에 세력들이 그거 아세요? 회계 있죠? 회계 감사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렇게 잡주를 안 올려요. 자기들도 망할 수 있으니까 세력들도 잡주 가지고는 안 그래. 옛날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잡주들이 많이 갔어요. 정말 점상한가 10개 먹고 싶다 그러면 잡주를 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력들도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잡주를 안 해요. 네. 여러분들 테마주 안 좋다? 테마주는 나쁜 거다? 여러분들 편견이에요.
세력들이 요즘에 달라졌다니까요. 네. 회계감사 이게 기준이 깐깐해져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책주가 급등하는 원리를 설명을 드렸어요. 즉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대선주랑 정책주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반드시 내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또 9시가 넘었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한 40분에서 5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할 얘기가 많은 테마거든요. 여러분들 대선 후보가 몇 명이에요? 되게 많죠? 최소한 5명에서 10명 넘는 거 아시죠? 그게 다 돈다니까요 지금. 원래 잠룡급들은 좀 늦게 도는데 오늘 서울시장 이 사건 터지는 바람에 이제 잠룡 관련주들도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리고 정책이 한두 개예요. 아까 제가 중요한 우두머리들만 얘기했는데 디지털류들이 뭐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재택근무, 전자결제, 인공지능, 보안, 로봇, 이것만 해도 몇 개죠? 그린유들의 대표적인 게 태양광, 풍력, 스마트 그리드, 그린 리모델링, 수소차, 전기차, 2차전지.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대장주 하나씩만 잡아도 1년 내내 행복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몰빵을 하실 때가 아니라 조정 올까봐 현금 들고 불안해하실 때가 아니라 빨리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 매집하셔야 됩니다. 저희 방은 지금 대선주 매집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제일테크노스 가지고 수익 낸 거 보셨죠? 디지털조선 들고 있잖아요. 남들이 많이 사는 거 저희는 안 좋아해요. 서원도 이런 자리에서 공략해서 수익을 이만큼 내드렸고요. 범양건용도 이낙연주죠. 이낙연주 다른 거 안 가는데 딱 가는 것만 이런 자리에서 공략해서 수익 내잖아요. 범양건용 이낙연, 서원 이낙연, 그 다음에 제일테크노스, 윤석열 다 팔았어요. 수익 60% 넘었고요. 디지털조선 가지고 있어요. 1,700원대 사신 분들 수익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기존 회원들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다 좋은 수익으로 다 마무리 지어드릴 거예요. 가지고 있잖아요. 대선주를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 있죠. 그쪽을 공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매집을 다 시켜놨어요. 돈만 생기면 자꾸 매집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유시민 관련주 저희 방에 하나 있어요. 안 사놨을 것 같죠?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은 올해 주식을 사놓고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되고요. 저희 방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하고 스윙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빨리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까운 시간 조정 올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개인들이 잘 모르는 좋은 종목으로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영 같은 거 이거 갖고 들으신 분이 있었는데 급락 나오기 전에 제 방송 듣고 잘 파셨어요. 왜요? 계속 얘기해 드렸거든요. 과열됐다고. 언제부터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그랬거든요. 과열됐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들고 있던 분이 팔아버리잖아요. 굉장히 마음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적응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조정 온다고 조정 올까봐 그렇게 불안해 하시고 주식 안서 이렇게 버티시냐 이거예요. 코로나 관련주들 올라갈 것들이 또 있겠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있죠?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이 좀 되고 있고 잡히지가 않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악재도요 6개월 이상 지나가면 식상해서 안 가요. 코로나 테마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한 게 1월 중순이에요. 벌써 만으로 7개월째예요. 지겹다고요 이제. 세력은 입이 짧아요. 지겨우면 안 해요. 네, 제가 봐도 지겨운데요. 네, 코로나가 자꾸 터지니까 계속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지겨워요 진짜. 네, 그 세력이 뭐 하겠어요. 세력은 항상 새로운 거 좋아하고요. 뜨거운 거 말고 차가운 거, 높은 거 말고 낮은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세력이랑 같이 그렇게 호흡을 맞추시면 수익이 편안하게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 대선주하고 그 다음에 정책주 대표적인 한국판 뉴딜 수요주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에 메일 주소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자, 없으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광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